자기 자신의 가치.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구슬을 내주며 그 가치를 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는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구슬의 가치를 물었지만 부르는 값이 모두 달랐습니다. 농부는 그 구슬이 쌀 한 가마의 값어치가 있다고 말하였으며 포목상 주인은 배 한 필의 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제자가 어느 보석가게에 들렀을 때 그 주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귀한 구슬은 처음 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돌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 혹은 누구에게 평가받느냐에 달려있다. 지구상에는 81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81억 가지의 평가 방법이 있으며 그 수만큼 사람의 가격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의 값은 하나일 것입니다. 일물일가의 원칙. 그러나 그 가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 스스로의 언행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그것은 사람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분석가마다 기업의 가치를 다르게 봅니다. 기업가들의 생각이나 능력, 그리고 인격도 다릅니다. 기업의 가치에 대해 그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주식 전업. 어느덧 주식 전업을 시작한 지도 이제 4개월째가 되다 보니 지금은 전업 생활에 많이 적응을 한 듯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대로 장마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등 직장 다닐 때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 하고 싶은 것을 하니 행복합니다. 또한 전업 후 고수님들처럼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매월 잃지 않고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한 개의 계좌만으로는 수익을 더 늘리기에는 저의 실력의 한계를 많이 느껴서 최근 들어 두 번째 계좌로 여러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오버나잇도 시도하고 당일 매매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계좌보다 길게 보유하다 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욕심을 부려 제때 수익 실현 못할 때도 많고 참다 못 참아 던지면 바닥 짚고 기다렸다는 듯이 쭉쭉 뻗어 올라가네요. 완전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전업 투자금 1,500만원, 현재 1,680만원입니다. 고수님들의 비법을 터득할 때까지 출금 없이 계속 가려고 합니다. 어제는 홀딩이 많았는데 오늘은 새 종목 종가에 매수하여 홀딩 중입니다. 잘 되어야 할 텐데. 그리고 조만간 또 하나의 계좌를 더 만들어 우량주 및 가치주를 적절한 타이밍에 적금 들듯 분할 매수로 계획적으로 조금씩 매수해 중장기 보유할 예정입니다. 모두 희망찬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다림의 이유. 주식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기다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이유를 알게 되면 서두르고 싶어도 서두를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좀 하는 분들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반인이 마음을 다스리기란 고시패스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돌아도 닦아야 하지 않느냐는 웃지 못할 상상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를 안다면, 그 진리를 안다면 돌을 닦지 않아도 저절로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바닷물이 아름다워 보여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바닷물로 뛰어들지 않듯이 너무 당연하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절대 누가 떠밀어도 뛰어들 리 없듯이 그렇게 진리를 알며 기다림의 이유를 알면 절대로 무모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요. 때론 시간이 지나고 뜸이 들어야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말입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하고 투자가라면 현금을 준비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장을 보는 안목 또한 키워 놓아야 합니다. 때라는 것은 시장 전체적으로도 개별 주식에서도 다 존재합니다. 또 스캘퍼에게도 데이트레이더에게도 스윙 트레이더에게도 중단기 투자자에게도 중기, 장기 투자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시간적 개념으로 다른 의미의 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럼 때라는 것이 왜 존재할까요? 누가 그 때라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이용할까요?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이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전과 공전의 원칙이 존재하고 만유인력이 있고 계절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법칙이 일정한 시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움직이면 그것은 시장에 맞서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리석은 결과만 얻을 뿐입니다. 때라는 것을 만든 분은 당연히 조물주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라는 것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바로 시장의 메이저들입니다. 그들은 외인일 수도 기관일 수도 그리고 주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그 방향을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움직여야 하는 시점에 맞추어 자금을 넣고 빼고 하는 메이저들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힘있는 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장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메이저가 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메이저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기다림을 이해하고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그들과 편승해서 이익을 취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다림을 알기 위해서 공부란 것을 해야 합니다. 그 공부는 단순히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의 차원을 뛰어넘어 심리 분석, 시간 분석, 수급 분석에 대한 공부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공부를 통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의 길이를 예측하게 되고 들어가야 할 시점과 나와야 할 시점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여 이 시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며 왜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틀간 장을 마치면서 흥분되는 가슴을 진정시킬 길이 없다. 이제까지 원칙 매매라고 해왔건만 폭락 후 다시 폭등하는 시장 앞에 상한가는 한번 먹어야지 하는 마음에 예정에 없던 매매를 할까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 금일까지 보유하던 종목을 50% 처분하고 이길 50% 처분하고자 아침부터 다짐했건만 마감 종가에 보유 종목이 4% 이상 폭등한 것을 보면서 50%를 왜 팔았을까 후회가 되고 못 따라간 수익률의 시간 외마감 매매 예정에 없던 종목을 내일 아침 동시호가 따먹기 하겠다고 매수를 하고 마는 내동매매를 하고야 말았다. 이제까지 경험상 예측하지 못한 폭락이나 폭등에 당황해서 장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가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다시금 살아난다. 예전 폭락장에 신용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손절매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잔고 메꾼다고 부지런을 떨다가 깡통되던 기억이 생각난다. 옵션을 매매할 때도 만기일날 역방향 포지션을 들고 있다가 장마감 30분 만에 대박이 쪽박이 되었던 기억도 있었다. 모두 내가 통제를 못하는 지수에 뇌동매매하다 당했던 기억들이다. 최근에 폭락 후 폭등은 예측은 되었지만 상승폭은 기대 이상으로 가고 있다. 관심 종목란에 올렸던 종목들이 줄줄이 급등하였고 내가 매수한 종목이 같은 업종군에서 가장 상승률이 저조하기에 지켜보는 안타까움과 보상심리 때문일까. 화요일 다시 장이 열리고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같은 업종군이 3분의 1이 급등으로 가는 상황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의 계좌 수익률 2%에서 머무른다면 또다시 나는 예정에도 없이 엉뚱한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은 유혹에 뇌동매매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매수 시점이 고점이라 손실이 나도 걱정이지만 수익이 나도 걱정인 것이다. 앞으로 월 10% 목표로 매매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텐데 뇌동매매로 수익을 내었다면 다음에 수익이 안 좋을 때 또 다시 무원칙적인 매매로 수익을 내려고 할 텐데 그러면 거의 백전백패일 건 불보듯 뻔한데 참으로 어리석은 길인 것이다. 이제 다시 심기일전하고 짧게는 2년 3년의 승부를 하고자 하는 이가 초반부터 오버페이스를 한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 42.195km 달려야 하는 마라톤에서 선두가 치고 나간다고 해서 자기 페이스를 오버해서 같이 치고 나가다가는 결승점도 못 가고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5km 안 달려왔는데 인류도 아닌 체력도 받침이 안 되는 3류 마라토너가 기분만 가지고는 선두그룹을 쫓아가겠다고 하다가는 제풀에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흥분되지만 혹시나 코스닥이 폭등을 거듭하는 장이 다시 올련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페이스를 지켜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일은 적어도 50% 이상 현금화 시켜야겠다. 늦어도 수요일 목요일까지 전체 다 현금화 시키고 며칠 쉬어야겠다. 시장 수익률에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내 자신의 원칙까지도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는 없지 않는가. 급등하는 시장댐, 커져가는 기대욕구와 수익에 대한 환상 때문에 기존의 목표로 했던 월 10% 수익률과 20%만 먹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소시적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겠다.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던져주라고 하던데
몸통을 대충 잘라 먹었다는 생각이 들고 선친의 말씀이 학이 오래 사는 이유는 뱃속을 70%만 채우기 때문이라고 하시던데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시장이 나를 간절히 원할 때 뿌리쳐보는 호기를 부려봐야겠다. 부디 오래오래 시장에 남아야 할 텐데 언제 돈 벌런지 좋은 하루하루 되세요. 자만심의 바람을 조금만 빼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식은 심리싸움이라 생각한다.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매매하는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와 현재 가격 이상의 추가 시세를 안겨줄 거라는 환상을 만들려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얼마나 저가의 물량을 확보할 것인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것 아니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고도의 심리전의 시작이라 본다. 보유 기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가와 더불어 같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마음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갈증과 제발 본전만 찾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기도와 애간장을 녹게 하는 초조함. 자신에게 미처 몰랐던 저 밑바닥에 깔린 본성까지 들추어내어 광분과 피탄의 절망을 오르내리게 한다. 주식을 보유하면서 장중을 지켜본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자신이 타들어가는 고행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식을 고가에 팔기 위해서는 또 심리전을 한바탕 벌려야 한다. 주식을 오르고 내리면 추세적 관성만 아니라 심리적 관성까지 생긴다고 본다. 이제까지 먹어왔기에, 이제까지 손실을 보고 왔기에, 여기가 꼭지인지 바닥인지 조금만 물러나 보면 알 수 있는데도 이제까지 수익을 내왔다는 낙관적 심리적 관성과 손실을 누적됨에 따라 커져가는 절망적 심리적 관성이 매도의 시점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한번 놓쳐버린 매도 시기의 미련이 재차 재매매에서 뼈아픈 손실을 또 가져온다고 본다. 위의 매수 보유, 매도의 원칙을 정형화시키고 경륜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해도 또 다른 심리적 위험 요인은 옛날 이만큼 하면 바람을 잡아넣다 터져버린 개구리 이야기처럼 몇 번의 매매의 수익을 누적되면 무서운 것이 자만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것이다. 조기에 주목을 받던 길이나가 얼마 못 가 대부분 평범한 범인의 범주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교만과 자만의 주변의 기대치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실질이 아닌 거품만 잔뜩 끼어 더 이상 성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네 주식시장은 특히 매매 결과가 바로 나타나기에 쉽게 바람이 들어 쉽게 부풀어 오르지 않나 생각이 든다. 자기 비하보다는 자만이 좋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실력도 있겠지만 그만큼 운이 따라준다는 것인데 노름판에 고스톱을 치다 보면 한참 따다가도 어느 순간 자만해서 장난으로 고고를 하거나 경계감을 조금만 늦추면 어느 순간에 운이 기울어 판돈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주식하는 사람들은 숱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운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다. 운칠기삼이라고 했던가. 그 운을 그 수익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주머니에 구겨넣은 만원짜리가 한 장이라도 흘러서는 안 되듯 찾아 들어온 운을 풍선처럼 부풀은 자만심 때문에 한순간에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스스로 다짐해본다. 아직도 무수히 많은 매매를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자만심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또 올해도 그저 그런 해로 넘어갈런지 모른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굶주린 늑대처럼 종목을 찾고 토끼를 잡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맹수처럼 다시금 눈을 부라리고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제 자신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글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건승하시기를 내내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전에 제가 참으로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타증권사에서 유치했었던 고객이 500만원으로 몇 개월을 애써 보았지만 까치밥만 달랑 남았고요. 그 뒤로도 때때론 몇십만원, 또 어떤 때는 100만원, 그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파악하기론 합의 950여만원 손실을 보았습니다. 10여만원 남았을 때도 매일 같이 8시 30분 정도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온갖 분석과 정리, 연구를 해가며 보통 6시가 넘어야 퇴근하곤 하셨어요. 부인이 무슨 가게를 한다고 알고 있었고 본인은 신불이라 저희 지점에선 부인 명의로 개설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는 뭔가 다소 긴 계획으로 준비를 해가는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더 지나서야 저분에게는 더 이상 현 상황에선 돈이 없다는 걸 느낌으로 알게 되었고요. 나이는 어언 60이 다 되었고 그동안 타 증권사에서부터 잃어왔었던 돈이 아쉬워
이 시장을 못 떠나고 빙빙 배회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200만 원 정도의 종자돈을 대어줄 계획을 세워놓기도 했었는데, 물론 적은 돈이지만 조건을 생각해 두었었죠. 1. 일주일간 시장을 떠나서 그간의 반성과 새로운 계획을 수립. 2. 모의 투자를 실시간 하고서 장종료와 함께 분석해서 단점을 찾아서 과감히 뽑아버리고 장점적 요소는 적극 보완해 나가며 주간 평가로 수익 나는 모델이 형성될 때 그때 200만원 종자돈을 투입. 3. 새로이 투입한 종자돈이 10만원 이하가 되면 까치밥을 깨고 이 시장을 떠나는 새로이 살 길을 찾으시길. 이 시장은 분명히 생각컨대 해도 안 된다면 과감히 떠날 줄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나마 1년 이상 나에게 기여한 바가 있었기에 나로선 이렇게라도 노력을 들여야 그분의 그 안타까운 모습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닐까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일이 저질러져 있었지 뭡니까? 지점 내 사이버룸에서 손님들을 통해 저 모르는 사이에 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빌려서 입금해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300여만 원을 장 횟수로 10여일도 안 되어서 모두 없애버리고 그 돈을 준 분이 톡촉을 해오니 심리적 압박으로 며칠째 안 나오고 연락도 두절되어 난감했습니다. 돈 빌려준 분에게는 제가 신신당부드렸습니다. 크다면 큰 돈이겠지만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고요. 참으로 그때 그 당시 돈을 빌려서 일어서겠다고 마음가진 그 마음이 가엾고 불쌍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어째서 돈 알기를 그리도 우습게 여겼는지 제가 전에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이들은 서너 명의 식비값이 수십만원, 수백만원이 나와도 서로 내려고 다투지만 없는 이는 몇십만원 몇만원, 아니 약값이 없어 자식도 잃는다고. 예전에 구미에서 옵션하던 분이 목을 메어 세상을 떠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결국 죽음으로 내모른 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리고 또 빌려서 옵션 투자하다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빌려준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 그러다 보니 죄책감으로 그렇게. 저는 일전에 손님 중에 저보다 나이가 적은 옵션 투자자가 있었는데 몇 달 후에는 20여만 원 남겨놓고 이 사람 매매에 참견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면 또 저 사람 옆에 붙어서 돈 까먹고 실패하는 기법이나 늘어놓고 자꾸 그러길래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외가격 사두고 노가다를 하던지 아님 회사에 취직을 하던지 종자돈을 모아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해보면 어떻겠어? 노가다 왜 합니까? 20만 원으로 하루 잘하면 10만 원도 벌 수 있는데요. 그럼 본인 거나 열심히 하지. 왜 자꾸 참견해서 그 손님들 항의하게 만들지? 하도 못해서 답답해서 그럽니다. 저 손님 5개월간 평균적으로 돈 안 잃었어? 장기판 혼수 보이듯 뒤에서 보니까 그렇지. 결국 그 젊은 친구 설득하고 해서 후에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발 저의 바램은 돈은 빌려서 하지 마십시오. 카드 현금 서비스로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돈은 여러분을 점점 더 수렁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돈에는 분명한 속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주식시장을 영원히 떠납니다. 꿈에서라도 영원히 떠나려 합니다. 미천한 경험이며 6개월간의 기록입니다. 30대 중반의 저에는 잊지 못할 날입니다.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것을 사보았던 날입니다. 사고자 하는 주식과 시장과 기업 가치에 대해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려운 사람처럼 빨리 사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친인척으로부터 확실하다는 정보를 듣고 아파트 대출금이 절반이나 남았는데도 컵도 없이 신용대출, 연금대출, 통장 마이너스 대출까지 끌어다가 코스닥 한 종목을 1억 원 가까이 몰빵하였습니다. 3일간 시초가 부근해서 무조건 매수하였습니다. 첫날 사자마자 10%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둘째 날도 7% 상승하였습니다. 셋째 날은 3% 남짓 조금 상승하더군요. 사흘 만에 평가액이 1,500만 원 가까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주식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여태까지 이런 것을 몰랐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은행 적금과 대출금 상환밖에 모르던 저에겐 그 당시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고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이라는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1년간 열심히 저축해도 어려운 돈을 단지 3일 동안, 그것도 아침 몇 분 동안 마우스 몇 번의 클릭으로 말입니다. 주식 계좌의 잔고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보고 또 보고 하였습니다. 불어난 주식 잔고를 보면서 정말 뿌듯해했습니다. 친인척은 적어도 따블은 갈 거니까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와이프와 사고 싶은 것들을 망설임도 없이 사게 되었습니다. 수익이 난 금액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평가액이 3천만 원이 불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더블이겠구나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HTS를 보던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창 급등했던 주가가 갑자기 다이빙하듯 밑으로 코꾸라지고 있더군요. 고점 10%에서 마이너스 25%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가 나오더군요. 하한 잔량 수만 주가 쌓여 있어도 매수하는 자가 드물었습니다. 망치를 뒤통수에 한 대 맞은 듯 멍한 느낌의 계좌 잔고를 보니 항상 빨간색 수익률을 보여주던 주식 계좌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5분 만에 정확히 3천만 원이 없어진 건지 도둑을 맞은 건지 1년 연봉 가까이가 마이너스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오르겠지 기대를 하고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직장에서 눈치 보며 모니터를 주시했지만 그날도 주가는 수면에 다이빙을 하듯 고꾸라져 갔습니다. 이틀 만에 수익은 고사하고 주식 잔고는 마이너스 2천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활달하고 가족들에겐 자상하던 제가 상실감에 끊었던 담배도 피우고 괜한 일에 화를 내고 운전하면서 별것 아닌 일로 클렉슨을 누르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은 오르겠지 하는 자기 위안을 하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도 평가액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말로만 듣던 주식 실패담이 나에게 비치면서 농담 삼아 종목 게시판에서 보았던 한강 간다, 문상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에게 하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가치투자 손절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어처구니 없는 초보였으니까요. 대출로 투자한 주식이 마이너스 20%라 대책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주가는 지지부진하였고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대책이 없었습니다.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척도 나도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종목은 호재 공시로 상한가 2번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도 있구나. 내가 여기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 테마에는 왜 투자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투자를 했더라면 얼마나 수익이 불어있을까? 하고 고뇌해온 시간이었네요. 제가 보유한 주식이 수익을 줄 때 수익을 실현시킬지도 몰랐으면서 말이죠. 하늘이 도왔는지 5개월 만에 공시가 뜨면서 상한가 2방을 갔습니다. 5개월여 마이너스로 푸른색이던 계좌가 빨개질 때 뒤돌아보지 않고 두 번째 상친날 전량 매도했습니다. 적지만 1,0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주었습니다.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80%는 출금하고 20%는 내가 한번 해본다 하고 남겨두었습니다. 테마 관련주로 하루에 150 가까이 단타로 벌기도 하고 대신 우량주로 여기던 종목에서 최근 마이너스 20% 가까이 손실 봤습니다. 엊그제는 시간이 남아서 집에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단타 매매를 했습니다. 종목 게시판 쓰레기 글을 읽고 코스닥 계잡주를 수백만 원어치 매수하는 미친 짓을 말이죠. 결국에는 한 달 만에 1,000여만 원을 잃었네요. 6개월 동안 본전을 한 셈이네요. 이자 비용, 기회비용까지 하면 마이너스가 확실하네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6개월 동안의 내 젊은 아름다운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직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마약 중독자처럼 계좌의 수익에 목숨 걸고 단타 매매로 나만 수익을 보면 된다는 마음으로 종목 게시판에 안티 글을 올렸습니다. 마음이 상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는 한 내가 오늘 챙긴 수익은 다른 분들의 피땀 어린 수고의 대가이고 눈물의 대가라는 생각입니다. 제로섬 게임처럼 말입니다. 이번 경험으로 주식을 수년 동안 장기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로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저에겐 장기로 가치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 시장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맹세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다시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신뢰 말이죠. 나의 신께 맹세합니다. 모든 투자자분들 행복하시고 인생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40대 후반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란 단어가 참 생소하고 묘한 느낌이네요. 내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살았단 느낌이랄까요. 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식을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돈 잃고 가정 잃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주식을 시작하기 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적어봅니다. 90년대 초반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했으니 경력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업 투자는 아닌 관계로 전문성은 많이 떨어지나 소소한 전투 경험은 많은 관계로 나름 잃지 않는 노하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비용을 무식하게 교육비로 지출한 대가이지만 90년대만 해도 객장 전광판 보고 매매하던 시절이었지요. 점심시간만 되면 불이 나게 인근 객장에 가서 전광판 쳐다보고 매수 전표에 수량 단가 적어서 객장 직원에게 주면서 매수매도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마우스 한번 클릭으로 매매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요. 변변한 지식도 없이 옆 사람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기에 시작한 주식은 저에게는 커다란 시련으로 인도하는 출발이었습니다. 당시 신혼초였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상계동에 24평 아파트 한 채 있었고 작은 회사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는 건실한 직장이 있었기에 주식이라는 것을 안 했어도 괜찮은 형편이었습니다. 당시 주식 투자금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름 성실히 돈을 모았기에 당시에는 적지 않은 돈을 통장에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한테 돈도 꽤 빌려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돈이 주식으로 들어가면서 깡통을 차기까지 몇 년 안 걸리더군요. 깡통을 차게 된 경위는 대충 아실 거라 생각되니 생략하겠습니다. 주식해서 깡통 차는 많은 분들과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요. 깡통을 찬 후 실직을 경험하고 몇 달을 카드 현금 서비스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직장을 잡았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비 빼고 나면 현금 서비스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벅차더군요. 지금도 현금 서비스 이자가 비싸지만 그때는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2년 정도 점심을 굶었지요. 점심값을 아끼려고요. 착잡하더군요. 돈이 없어 밥을 굶는다고 생각하니 몇 년을 주식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배고파서 주식은 생각도 안 납디다. 그렇게 카드빚도 다 갚고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적은 월급이지만 새어나가는 돈이 없으니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군요. 그러다 2005년 말인가 주식시장이 살아나면서 시황이 뉴스에 자주 회자되던 시기에 주식이라는 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 개인 통장에 와이프가 모르는 돈이 2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별로 큰 돈도 아니고 생활에 큰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옛날 깡통 경험도 있었고 어쨌든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인근 증권사에 가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사무실 컴퓨터에 HTS 깔고 큰 욕심 없이 매매했습니다. 매수해서 조금 오르면 매도하고 며칠 있으면 내가 팔았던 종목의 주가가 매도한 금액 밑으로 내려오더군요. 그러면 다시 매수했습니다. 장중 가끔 호가를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오를 때까지 가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올라가 있더군요. 그러면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며칠을 기다리죠. 기다렸다기보다는 수익이 났으니까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매도한 금액보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재매수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방송이나 증권 서적에서 떠드는 추세 매매 혹은 5일선 아니면 21선 지지 후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의 매매법이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확실한 추세 이탈 징후가 없다면 상당 기간 수익을 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년여 하다 보니 200으로 시작한 금액이 1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후 1천만 원은 주식시장 화랑으로 3천만 원 정도까지 불었다가 주식시장 폭락으로 2천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서 일단 현금화했습니다. 지금은 나름 터득한 방법으로 짧은 스윙 위주로 운영합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수익률이 약 35%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자기 반성 자기 학대까지 하면서 버텼습니다. 스스로 정한 원칙을 10분도 못 지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을 때를 생각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미워서 제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제 나름의 문화생활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간 수익에 너무 목말라 하십니다. 주식시장은 절대로 약자 편이 아닙니다. 있는 자, 강한 자, 가진 자들 편입니다. 여기서 수익을 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혹자들이 말하죠.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10%로도 안 된다고.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라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주식은 안 하는 게 돈 버는 게 맞습니다. 특히 주식에 올인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건강에 소홀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잃는 것도 크지만 무형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크다는 것도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식을 하시겠다면 자기 실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200만 원으로 한두 달 정도 해봐서 수익이 나면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시면 되고, 수익 나는 모델을 자기화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개량화하고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습관을 들이면서요.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포기하시고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접 해서 안 되면 간접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 나는 모델을 가지신 분들은 장이 좋든 나쁘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현재 손실을 보시는 분이 안정적인 수익으로 돌아설 확률은 후하게 잡아도 10% 미만일 겁니다. 애초에 저도 주식을 안 했으면 하는 후회를 가끔 합니다. 90년대 초 3, 4천만 원이면 전세 끼고 작은 집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도곡동 주공 아파트 13평이 5천만 원 내외 했거든요.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생각만 해도 아깝네요. 알지도 못하는 주식을 시작해서리. 저야 다 지난 일이고 지금은 자식들도 잘 컸고 옛날 이야기 편하게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많은 후배분들 생각하면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은 왜일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남기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식을 쉽게 생각하고 속된 말로 돈 잃고 가정 잃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제 나름 쓰라린 경험도 해봤고 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절대로 그냥 수익 나지 않습니다. 소중한 가정, 돈, 건강, 신중에 신중을 기해 투자하시고 항상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